인생 지름길이다, 야채 곱창.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얼굴에 곱창이 없어요. 이 사람 얼굴에 요화정이 있네. 특제 마늘 소스가 있어요. 굉장히 잡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저가 또 잠깐만, 지금 제가 그 사람 하품 참을 때 표정 있어요. 표정 있어요. 제가 시즌 끝나고 원래 같이 챌린지를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니마 죄송한데 제발 다음 주에 찍자. 나 이대로 못 찍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울타리 곱창집을 간 거였어. 한 놈만 팬다 야채 곱창. 너 내 곱창으로. 이야. 진짜 근데 진짜 약간 라면 동아리도 약간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야채 곱창 동아리는 동아리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사실 라면은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브랜드도 그렇고. 야채 곱창은 이게 뭐가 있나? 방송 나가세요? 아, 이분이요? 와, 아니 똑같이 껐다. 이거 어제 찍은 거 아니에요, 진짜? 와. 알긴 아는데 안 지도 좀 됐는데 따로 이렇게 친분이 깊지는 못한. 왜 글로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드레스 코드가 뭐죠? 야채 곱창 대마왕. 제 이게요? 오늘 드레스 코드는 야채 곱창 대마왕.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아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야채 곱창 동아리의 회장 이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근데 저희 동아리 모집하는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만 이렇게 띠롱 있는 건 좀 아니잖아. 동아리 명이 저런데 누가 들어오겠니? 아니 봐봐, 한 놈만 팬다 야채 곱창. 너 내 곱창으로. 너 내 곱창으로. 동아리 설명에.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얼굴에 곱창이 없어요. 근데 그게 관상에 마라가 없는 관상이 있어요. 이제 마라, 향신료, 어떤 이런 매콤한 고춧가루가 얼굴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대로 된 부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야. 제 얼굴엔 어떤 음식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얼굴에 요화정이 있네. 나 어제 시켜 먹었어. 그래, 나 어제 먹었어. 대박. 여화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식단을 하시는 분인 것 같네. 여기 이 동아리랑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역마가 얼굴에 너무 많이 꼈고 배살굿을 좀 해야 돼, 여기 들어오려면. 야채곱창 동아리. 야채곱창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탄단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전편에 나오신 분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 라면이다. 아니요. 봐봐요. 이게 라면에 곱창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곱창에 라면 넣을 수 있습니까? 볶음라면으로 하면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라면에 양송이버섯, 목이버섯. 되지 않나요? 그건 되는 것 같은데 라면에 당면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라면에 트러플 오일 넣을 수 있지만은 곱창에 트러플 오일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트러플 오일 곱창. 너무 어거진데? 너무너무 가능하고 야채 곱창은 바리에이션이 엄청난 친구입니다. 야채 곱창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야채 곱창 일단 드셔보셨습니까? 저 당연히 먹어봤죠. 저 곱창 좋아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빈 씨가 드신 야채 곱창은 야채 곱창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채 곱창은 굉장히 맛집을 찾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전바점이 심한 곳인가요? 전바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장님의 내공이 필요한 음식이고요. 라면 맛 없게 끓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라면이 완제품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맛있잖아, 라면은. 그래, 그리고 라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 근데 이 친구 종류가 딱 요 한 종류, 요 딱 한 종류지만 정말로 최상의 맛을 낼 수가 있다. 근데 갑자기 또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게 이 사람이 저한테 이거 그 차지불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카메라 다 켜져 있고 마이크 다 차고 있는데 내가 진짜 영지야, 너가 진짜 제발 나와주면 안 되겠니? 피디님.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았어. 야.
내가 언제 야 제발 막 이랬어 내가 진짜. 언제.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덕질하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랩? 아니, 야채 곱창이다. 나는 이게 내 소울, 내 피스 마이너스 원, 내 인생 지름길이다. 야채 곱창. 야채 곱창 한번 그거 좀 구미 한번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사람이 야채 곱창이 어떻게 얼마나 숭고한 음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다른 곱창 말고 너 야채 곱창입니다. 곱창을 떠올리시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형 쫄깃함. 아니요. 아니요. 돼지와 소가 있습니다. 곱창을 떠올리시면은. 곱창을 그죠. 떠올리시면.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곱창 먹으러 가자 수빈아 했을 때 어떤 쪽이 먼저 떠오르시느냐 이 말입니다. 소랑 돼지랑 뭐가 다르죠? 야채 곱창이란 무엇인가? 오. 소, 돼지 어느 쪽이 저랑 닮았어요? 저 이쪽이에요 확실히. 자기랑 자기 닮은 사람 좋아한다고. 저는 소 이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나가. 왜요? 뭐가 다른데요? 소랑 돼지는 바리에이션이 여기는 4점 먹으면 물려요. 4점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금방 물린다. 그리고 4점을 먹으면 부추가 필요해. 마늘이 필요해. 기름장이 필요해. 장이 필요해. 근데 이 친구 뭐야? 당면 올려 먹어. 그냥도 먹어. 양배추랑 먹어. 들깨가루, 총장에 막 다. 내가 언제 배부를지 모를 때까지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게 야채 곱창입니다. 최대 몇 인분까지 먹어봤어요? 혼밥 할 때는 뭐 2인분 기본적으로. 오, 기본으로? 네. 몇 인분 드세요? 글쎄요, 저도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거 막 고기류 쪽은 2인분도 말장난으로 2인분이지 진짜 1인분이 이 한 명이서 양껏 먹을 수 있는 그걸 주진 않잖아요. 그쵸? 네. 저도 이 정도는 2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진짜 야채곱창 안 먹어본 사람인 게 티가 납니다. 왜냐면 야채곱창은 그냥 고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1인분, 2인분 시켜도 수민 씨가 어디 저기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는 것보다 양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국 가는 음식 중에 야곱이가 궁금해. 야채곱창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일단.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맞았어요. 흑백요리사 보시면 안성재 심사위원분께서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 미감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금가루 쓸데없이 뿌리는 거 안 좋아하시고. 여기는 쓸데없이 뿌려지고 쓸데없이 들어간 게 단 하나도 없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어요. 원한다면 이 밑에 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멋있는 음식이에요. 와우. 그 생긴 게 일단 너무 탐욕스럽고 탐욕스럽고가 아니라 탐스럽고 탐욕은 내가 탐욕스러운 거고 스럽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 자체로 너무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너무 완벽한 음식이고 야채곱창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야채곱창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매일 드세요. 삼시세끼 드시고 그냥 매일. 정해져 않아요. 그럼 너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날은 언제야? 저는 아무래도 이날이겠죠? 이날 저게 어떤 날이야? 너무 궁금했어. 이날은 정말 중요한 날. 제 인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이날은 정말 이게 말하자면 입이 또 아픈데 제가 이제 바야흐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쭉 내려와서 여기에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림 학원입니다. TMI.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면 영지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학원과 여기서 이 학교까지의 거리가 도합 1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가깝군.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 다녔으니까 학교가 다 끝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응애. 그러면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에 손을 잡고 우림학원 옆에 있는 대박곱창으로 들어갑니다. 대박곱창.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이 음식은 뭐야? 산더미처럼 갑자기 곱창볶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때 딱 앉아가지고 요렇게 한 입 먹습니다. 그날 이후로 20kg가 쪘습니다. 딱 그때가 저 날이에요? 이날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제 곱창 일대기의 시작이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학원이 있고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이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여기가 있기 때문에. 왜 당연하지? 자, 대박곱창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사장님이 밖에 통유리 거울로 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지나갈 때마다 목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따 갈게요. 안녕하세요.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이따 갈게. 요런 시스템으로 이때 가면 여기 우림 학원에 친구 사귈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학원 끝나면 어디 갑니까? 여기 갑니다. 친구들 데리고. 갑니다. 밥값 내기 합니다. 다시 아침에 맑습니다. 학교 갑니다. 학교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학원입니다. 학원 끝나면 어디 갑니까? 반복입니다. 이 사장님 눈에 얼마나 예뻐 보였을까, 진짜. 얼마나 예뻐요. 왜냐면 얘가 지나갈 때마다 목례도 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왔어. 근데 친구도 10대 명씩 계속 데려와. 얼마나 예뻐.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저 때가 제가 그 저체중이었어요. 아, 정말 저체중. 이게 곱창의 효과이자 효능이라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단기간 안에 8kg에서 내지는 12kg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아. 이게 비포 애프터거든요? 파격적이다. 비포 애프터. 그러면 비포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요, 왜요? 저는 마약을 만났는데. 저의 마약을 만났는데. 합법적.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똑같이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요 생활 반복하면서 플러스 20kg. 20kg. 이거 이 얘기 왜 했죠, 근데? 이거 언제부터 이거를 먹게 됐냐? 이 사진을 X에 본인이 올린 건가요? 네, 이거 트위터. 저 올릴 일이 있었나? 이게 아이고, 이거 계속 파묘를 당하네. 이 사진이 제가 올린 이유가 이 나이 때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수민 씨 12살 때 뭐 좋아하셨어요? 팔아요. 잠깐만. 수민 씨 12살 때 카라 좋아하셨지? 그래. 수민 씨는 12살 때 카라 좋아하시고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유튜버 그때 유튜브가 슬슬 시작이 될 때였거든요. 댓글을 막 달고 다녔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곱창 먹으면서. 언니 너무 예뻐요. 이분 영상은 이게 조금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댓글을 달고 다녔어요. 진짜 그런 댓글이 발견이 됐어, 그렇게?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유튜브 계정을 똑같이 쓰니까. 그러다가 이제 호시 씨 직캠에 제가 댓글 단 것도 발각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파묘하기 시작하자 제가 저는 순수하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야채곱창과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초딩이었다 하고 요 사진을 올린 거였습니다. 본인의 순수함을 이렇게 네. 표현하기 위해서. 야곱, 이거 없으면 안 먹어.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야채곱창은 그냥 고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탄단지가 명백하게 알차게 사실은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염분만 조금 덜면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왜? 채소 들어갔잖아. 양배추, 버섯, 고추 다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이게 탄단지의 완성. 이건 다이어트 음식.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만약에 야채곱창이 점점 계속 오르고 있다잖아. 곱창이 막 겁내 비싸죠. 막 곱창은 막 그냥 대충 막 5개 대충 썰고 막 6만 원 이렇게 팔아.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오마카세 스타일? 오마카세. 야채 곱창이 그냥 야채 곱창. 잠깐만. 만약에 가격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만 7만 원, 8만 원으로 오르는 거면 나는 먹을 것 같아. 양은 그러려고 그대로. 그러려고 돈을 벌었으니까 먹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야채 저는 안 먹습니다. 제 곱창 제가 잘라 먹는 거야. 세상에. 세상에. 근데 이제 왜 다 대체하잖아요. 고기도 콩고기로 막 대체하고. 맞아요. 곱창도 내가 봤을 땐 누군가의 곱창으로 대체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건 다 넣고 먹어야 되고 이거는 다 뭐 깻잎, 당면. 그죠. 한 개 뺐어. 한 개 빠졌어. 양파? 잠깐! CnH2n 1OH Fucking alcohol. 알코올. 저 갑자기 술이 너무 땡겨요. 저 술 먹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 봐봐. 이거 권상우 배우님이랑 이거 야채곱창 조합 봐봐. 얼마나 맛있겠어. 너 야곱 거의 매일 먹는다는데 그럼 소주도 같이 매일 먹는 거야? 그렇게 하다간 알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편이고요. 크고 나서 소주랑 같이 먹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술 먹으면 배 덜 고파지는 거 알죠? 맞아. 뭔지 알죠? 계속 들어가는 거 알죠? 맥주는 아니지만 뭘 알아, 소주는 알기는 진짜 저체중이잖아요. 야, 저체중도 모를 건 뭐고. 맞네. 소주를 계속 들어가게, 소주가 야채곱창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동력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한동력. 그럼 뭘 제일 주 종목이 뭔데요? 저는 어제는 연태고량을 먹었고요. 오. 네. 누구랑?
저는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시간만 나면 저를 어디 담그려고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저한테 악감정 있으신 거 근데 아니죠? 진짜 안 담겨요, 잘. 제가 이게 들어가라고 해도 이 악물고 막. 저는 잘 안 담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주를 1대1로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랑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멤버 태연이. 아, 재밌다. 재밌어. 그러면은 잠깐만. 나 근데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나중에 하겠다. 이따 하겠다. 잠깐만. 해봐. 그러니까 영지가 자기가 꿀도 알았다면서 막 신나갖고 내가 맛있게 말아준다. 술을. 오. 그랬더니 소주에 갑자기 말구미를 와르르 넣었더니 막 섞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소주잔에 그냥 흰 소주에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젤리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먹었는데 겁나 맛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약간 뭐 고진감래 이런 건가? 그 다음 주에 진형 에피소드가 공개됐는데 진형한테 겁나 비싼 술을 주면서 이거 엄청 귀한 거라고 이거 막 진씨랑 마시려고 중국술 이러면서 나한테는 천대하고 나한테는 말구미에 소주 넣어주고 진형한테는 저 비싼 소주. 아니지. 열받는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마이고미 소주를 제가 타드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먹자마자 맛없다고 저한테 꼬불꼬불 그렇게 주셨었어요. 저를 진짜 역적을 만드셨어요, 눈앞에서. 이거 맛없는 거 이거 왜 먹냐고 막 하셨었어요. 봐봐요, 뭐 참다 이제 얘기를 하는 줄 알겠네. 갑자기 열이 확 받네 그냥. 그러면 진짜 아끼는 진짜 최초 공개 또 간지 최초 공개 또 간지. 최초 공개. 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대박. 가치가 있게 이걸 지금 알려주면 진짜 먹으러 갈 것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집에 가서 유화정 시켜 먹는다니까.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시청자분들 그래 넘버 원 중랑구 울타리. 아니 죄송하지만 이 외우기냥 그냥 너무 찐이어서 웃기네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배달 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그 시즌제 제가 요즘에 더 시즌제를 하고 있어요. 네. 더 시즌제 어디죠? KBS죠. 그죠? 여의도에서 중랑구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중랑구가 1시간 넘게 걸려요. 와. 시즌제 끝나면 10시쯤 돼요. 중랑구 울타리 곱창 11시에 닫아요. 와. 전화해요. 저 지금 픽업 갑니다. 그럼 영지 씨를 또 위해서 먹어요. 11시 클로즈인데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이악 물고 11시까지만 전화하는 거죠. 어떻게든.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시즌즈 녹화를 일찍 끝내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야, 그러면은 너 우리 나갔을 때도 곱창집 갔던 거야? 네, 그날. 아니. 그날 간 거예요, 그날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저희도 거의 낮에 가서 밤까지 있었는데 영지도 똑같잖아요. 제가 저 얘는 엄청 특히 저희는 저희 것만 하면 되는데 네 가수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얘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야, 너 고생했다. 너무 힘들겠다.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려 했는데 끝나고 먼저 간 거예요. 바로 튀지. 우와,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끝나자마자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퇴근을 했나 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울타리 곱창집을 간 거였어. 우와, 체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죄송하고요. 아니 근데 이때 시즌 끝나고 원래 같이 챌린지를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카톡으로 니마 죄송한데 제발 다음 주에 찍자. 나 이대로 못 찍어. 나 너무 힘들어. 제발 막 이러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찍어 이랬는데 끝나고 중랑구 울타리 곱창을 힘들다며. 얼마나 맛있는 집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맛집이다. 얼마나 맛있는 집. 두 번째, 제 20kg 증량을 담당한 서울 대박곱창 나왔다. 대박곱창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박곱창집은 너무 맛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는 곱창집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아직도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위치? 무엇이냐? 1번 추억보정. 이거 진짜 무시 못해. 무시 못해. 추억보정 일단 8알. 8알 좀 센데. 추억보정. 2번 양. 보통 곱창 시키면 요 정도 된 통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가 1인분의 기본 세팅이죠. 대박 곱창 이렇게 나옵니다. 아, 산더미처럼. 2인분 시키면 5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 그 정도야? 네, 5명 먹고 싸갈 수 있는 양입니다. 저 대박곱창 사장님은 영지 존재를 지금 알고 있어요, 아직도? 알아보세요. 최근에 갔어요. 동창회를 했어요, 여기서. 아, 진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동창회를 했어요. 소주를 먹고 제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거기서. 얘들아, 반갑다. 먹어보자. 내가 곱창 산다, 얘들아. 막 나와라 이랬는데 그 사장님께서 여전하시네요라고 마지막 갑니다. 영등포 왕십리 왕곱창이고요. 영등포 왕십리 왕곱창입니다. 영등포 왕십리 왕곱창 좋은 점 1번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직접 배달해 주셨어. 내가 마지막으로 먹겠다. 먹었을 때까진 그랬어. 그래서 문 열고 나갈 때 조금 민망해. 얼마나 많이 주문시켰는지 아니까. 2번 마늘 소스. 특제 마늘 소스가 있어요. 지금 어떠세요? 잠시만요. 이 수강생의 상태를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살짝 표정 캐치했거든요. 그 사람 하품 참을 때 표정 있어요. 제가 그 하품을 제가 진짜 잘 참거든요. 근데 하품을 이제 중요한 사람이랑 대화할 때 하품 참으려면은 어디 하시나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열받거든요, 진짜. 앞에서. 차마 하품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콧구멍 벌렁거리시는 게 웃기고 아무튼 여기 마늘 소스가 기가 막히고요. 곱창을 가장 기피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잡내. 잡내를 잡을 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잡내. 오케이. 잡내는 정말 닭 먹을 때도 닭 냄새 나면 못 먹겠고 그치. 굉장히 잡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줘봐 또. 아야야야야. 이거 하품할 때 두 번째 스킬 있어요. 하품할 때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아니 근데 조금 소름 돋는 게 약간 시동 걸고 있었는데 나 여기 목까지 나왔다가 지금 참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누가 하품을 하냐고 눈앞에서 진짜 열받게 살짝 침을 삼키세요. 잘 수강해 볼게요. 끝이에요? 잠시만요. 끝났어요. 필요 질문 없어요. 있어요. 당신 같은 동아리원 필요 없어. 나 혼자 먹으면 돼. 나 혼자. 아직 질문이 많아요. 아직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자, 가게를 엄청 여기저기 많이 가봤잖아요. 네. 약간 맛집 찾는 팁이 있나? 맛집 찾는 팁.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 팁인데. 하품하지 마세요. 그래. 제 개인적인 팁이에요. 그 용기에 담아주잖아요. 네. 플라스틱 용기. 검은색인 데를 안 갑니다. 그냥 저의 기준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곱창을 안 먹어요. 그럼 어딜 먹어? 안 프랜차이즈 곱창. 그냥 저는 이렇게 개성이 있는 곱창집을 좋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앞에 세 개 나왔었잖아요. 그 저 아니야! 왜? 아니 나 그냥 아니 나 비염 때문에 지금 코 막혀서 그래. 비염이 아니야. 나도 비염 있거든. 비염 있는 사람은 나 지금 입으로 같이 숨 쉬느라 그래. 방금은 아니었어. 마지막에 진짜 레드카펫. 레드카펫이 아니라 레드카드. 레드카드예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너 잘한다.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이걸 뭐라 말해야 돼? 되게 재밌긴 했는데 약간 전 사람들과 약간 좀 결이 되게 다르긴 했어요. 어때요? 왜요? 어떡해? 왜냐면 약간 앞에 라면 그런 것도 좀 솔직히 약간 속으로 조금 비웃었거든요. 네. 뭔 라면 이랬는데 네. 이 라면이랑 이러면 뭐가 다르고 뭐 라면의 역사의 깊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영지 씨는 그냥 곱창 이래도 안 먹어? 뭐 소주 이래도 안 먹어?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무튼 동아리는
잠깐만요. 제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전 이런 사람 안 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야채곱창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치곱창집 3개를 지금 뿌려드렸어요. 이제 현실을 위해서. 정말 전 이런 사람한테 제 곱창집 이거 다시 모자이크 해주세요. 이거 모자이크 해주시고 앞 글자만 내보내주세요. 진짜 열받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동아리 제 것 만들어 오셨다고 그러신 거죠? 네. 근데 저도 생각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하나, 둘, 셋. 여태까지 동아리 발표회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거 기획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관심 없는, 제일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고, 제가 원래 좀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거는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이 생기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이게 설명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1화를 또 굉장히 뜨겁게 열어주셨잖아요. 영상 보시고 뭐 반응이 어땠어요? 1화가 나오고 연락 진짜 많이 받았고요. 연예인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일반인 친구들도 너 막 나오면 안 되냐. 네가 왜 나와? 이랬는데 진짜 다 막 엄청 관심 많이 갖고 너무 재밌다고 연락 오고 급상승 뭐 급동 말고 뭐라 하죠? 줄임말 뭐라 하죠? 인급동. 네. 인급동도 막 2위 찍고 이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발표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설명 들었을 때 전 야구에 대해서 아예 생짜 모르니까 들으면서 흥미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때문에 보는구나. 다음 시즌이 있다면? 네. 뭐 들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덕질하면 전 사실 막 사람 덕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 계기로 뭔가 스포츠나 야구 이런 뭐 음식 이런 덕질도 좀 접하면서 되게 다양하구나,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싶었어서 다음엔 진짜 뭐 또 다른 스포츠여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자 아이돌들 중에서도 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데려오서 뭔가 저랑 뭐 1대1도 뜨고 저도 지금 현역직이니까. 예.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해 주시고. 네. 짧은 시간 내에도 너무 이렇게 정 들고, 사실 교실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세트가 이게 끝인가? 조명도 하나 없어갖고 이게 약간 예쁘게 나오는 거는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1화를 봤는데 진짜 보정을 이렇게 빠딱빠딱하게 해줘갖고 참 촬영하면서 저도 너무 애정이었지만은 그 스태프분들도 이 촬영에 너무 애정 담긴 게 느껴졌어서 더 막 책임감 있게 저도 더 재밌게 하고 싶었었고 1화 끝나니까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또 다음 시즌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면서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최 파이팅! 또 만나요. 또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그냥 공식 마지막 질문인데 미미민우에게 덕질이란 무엇인가? Still Life,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내 인생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덕질이야. 덕질와 낭만이다. 근데 이건 진짜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뭐지? 내가 원래 이런 걸 좋아했나? 나 어쩌면 좋아할지도? 나에게 덕질이란 황성빈이다. 저에게 덕질이란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찜질이다. 몸이 꾸꾸해지고 땀도 막 식은땀도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건강해지고 혈액이 순환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정표다.
어렸을 때는 누나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고 10대 때는 누나들을 보면서 꿈을 가졌고 20대 때는 누나들 보면서 이제 꿈을 이루면서 이제 저의 길을 또 개척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이정표 같은 존재였어요.